네, 금요일입니다. 저희 이분과 함께 얘기 나눌게요. 우리재테크 부동산 연구소 박영신 소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소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이슈 한번 들으면서 시작을 할게요. 네. 네, 정책 얘기겠죠. 오늘도 또 정책이 발표가 됐고요. 현재 취득부터 양도까지에 대한 세금을 대폭 인상을 시켰다. 이런 부분도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이제 그 정책의 일관성이 떨어지다 보니 2006년도, 2003년도부터 시작된 노무현 정부 때 정권 때 나왔던 어떤 그런 규제들이 생각이 납니다. 그대로 가고 있고요. 종부세 인상한 6%대는 그때 나왔던 얘기고요. 그때 적용됐던 세율입니다. 그리고 그 세율이 이제 그 후임 대통령들이 이제 좀 인상폭을 낮춰주면서 조금 이제 낮아졌다가 다시 그 상태로 회복이 된 건데요. 실제로 그때 당시에 집값이 잡혔느냐, 또 안정화됐느냐, 이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얘기고요. 집값 전국적으로 50% 이상 폭등했던 시기고요. 지금은 현재 정권이 끝나지도 않은 이 시기에 3년 차, 이제 4년 차 접어들었는데 벌써 50%대를 육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강남 지역의 평균 집값은 7억 이상 올랐고요. 특히 주목해야 될 부분은 강남뿐만 아니라 전방위적으로 집값이 다 상승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강북 지역도 현재 평균 신축 분양 아파트가 3천만 원대를 넘어선 지가 오래됐고요. 그렇기 때문에 강북 지역의 어떤 그 가격 상승 폭이 상당히 커졌다는 얘기는 그만큼 서민들이 집을 어떻게든 마련할 수 있는 기회가 점점 더 없어지고 있고요. 대출 규제 또한 너무 강하게 규제가 들어가 있다 보니 실제적으로 지금 현재 신혼이라든가 청년들한테는 어떤 식으로든 혜택을 주고 또 거기에 따라서 주고 관련된 내용들 세금 또는 현재 대출 이자 이런 것들 좀 싸게 진행시키겠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지만 정작 중요한 게 빠졌습니다. 공급이 없습니다. 공급이 없다는 얘기는 결론적으로는 이 현재 현 상황이 계속 유지가 될 거고요. 가격은 계속 오를 수밖에 없는 상향 곡선을 탈 겁니다. 여러 가지 여건상 이제 실거주 요건을 또 정부가 또 개입을 시켰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실거주 요건이 개입이 되는 순간부터 임대 물량은 또 동이 날 겁니다. 그렇게 되면 결론적으로는 살고 있던 사람들 내보내고 내가 들어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임대 시장을 계속 전전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은 또다시 전세 월세를 현재 높은 가격을 지불을 하면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 대혼란이 오지 않을까라고 좀 예상을 하고요. 일단은 6월 17일 날 대책 이후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이 어떻게 됐는가라고 해서 좀 한번 도표를 준비했습니다. 보시게 되면 지역별로 아파트 매매 가격 주간 변동률 한 주당 이제 주간 단위로 해서 현재 변동률을 본 건데요. 5월 25일부터 일주일씩 단위로 6월 29일까지 그 사이에 벌써 6월 17일 날 부동산 대책이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상승 곡선을 타고 있던 6월 달부터 가파르게 상승을 했던 매매 가격이 현재 6월 17일 이후로 꺾인 상태입니다. 꺾였다 하더라도 저점을 찾은 건 아니고요. 0.4%대. 수도권 지역은 0.4%대가 이제 인상이 됐고요. 전국적으로 0.27%, 그리고 5대 광역시가 0.13, 기타 지방이 0.13이라고 얘기하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방시장이라든가 5대 광역시까지도 현재 가격이 오르고 있다는 얘기는 전체적으로 현재 집값 상승 압력을 받고 있다는 얘기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저렴한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은 더욱더 없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자금 여력이 있으신 분들한테는 전혀 문제가 없는 대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가지고 중서민층들이 현재 주거 사다리를 이동을 해서 좋은 지역에 좋은 집을 정말 마련하고자 하는 꿈 자체가 없어졌다고 보여지고요. 지역별 아파트 전세 가격도 당연히 오를 수밖에 없죠. 전세 가격도 당연히 같이 상승할 수밖에 없다. 집값이 올라가면서 당연히 전세 가격도 끌어올린다. 물론 이제 전세 가격은 2년 전 시세가 반영됐기 때문에 현재 더욱더 많은 현재 퍼센테이지로 비율로 더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대로 물량이 이제 임대 물량이 줄어들기 시작하면서 전체적으로 공급 물량도 없는 데다가 그 안에서도 현재 임대 물량만 더욱더 확대가 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얘기입니다. 재건축 같은 경우도 2년 거주요건 요번에 만들었죠. 당연히 살고 있는 사람들 내쫓아야 됩니다. 내가 들어가야 되고요. 그 사람은 다시 어디로 갑니까? 그 인근에 있는 아이들 교육이라든가 주변 환경 때문에 들어와 있던 사람들은 그 지역을 벗어날 수가 없죠. 당연히 그 주변에 있는 전세 가격은 당연히 폭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이런 것들이 악순환의 고리가 계속 연결되고 있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서울의 매매 가격 주간 변동률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주목해야 될 부분은 강북입니다. 강북 지역이 강남 지역 11개구보다 월등히 많이 올랐습니다. 0.54%가 올랐고요. 물론 기준 가격이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오름폭도 조금 더 낮을 수는 있으나 그래도
강남보다는 강북이 조금 더 서민들이 집을 구하기가 굉장히 조금 더 편안했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그런 상황이 안 됐다는 얘기죠.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다. 지금 보시게 되면 강북 지역 14개구가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강남을 규제하게 되면 강남, 강북으로, 서울 지역을 전체적으로 규제를 하게 되면 경기권으로, 경기권에서 조금 더 멀리 떨어진 현재 특화된 도시별로 이런 형태로 늘어나고 가격이 오르고 있다 보셔야 되고요. 매매가 경기 아파트도 마찬가지죠. 경기 아파트도 현재 실제적으로 현재 상위 한 5개 정도 차지하고 있는 지역들은 대부분 다 3기 신도시가 들어간 지역이죠. 남양주, 광명, 안양, 하남, 부천, 의왕 이런 지역들 지금 현재 개발을 앞두고 이 지역을 대거 현재 택지 개발 사업을 해서 3기 신도시 30만 가구를 빠른 시기에 사전 청약까지 도입을 해서 현재 서민 주거 안정을 어느 정도는 이끌어 나가겠다라고 얘기하지만 중요한 거는요. 이 주변으로 해서 내년부터 풀릴 보상금이 30조가 넘습니다. 그 30조를 받은 사람들이 과연 뭘 할까요? 다시 부동산에 재투자가 되면 당연히 그 주변의 인근 시세까지 오를 수밖에 없는 형태로 갈 수밖에 없다 말씀드리고 싶고요.